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이 정부가 우려하는 대로 2045년 100%에 근접하면 신용등급 강등 등 대외 신인도가 나빠질 우려가 크다는 경고장이 나왔습니다. 급속한 저출산과 노령화 탓에 복지 제출의 급격한 증가도 예상되는 만큼 실효성 높은 재정 준칙을 통해서 나라 빚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탄탄한 국가 재정이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되살리며 위기의 버팀목이 됐지만 그만큼 나라 빚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지난 2018년까지 GDP 대비 36% 수준이었던 국가 채무 비율은 지난해 38%대에 들어섰고 올해 재정 지출이 폭증하면서 44%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추세가 유지되면 내후년 국가 채무액이 1,000조 원을 넘어서 채무 비율이 50%를 돌파하고 2045년에는 100%에 근접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라 빚이 2045년에 GDP 규모와 엇비슷해지면 국가 신용 등급이 2단계 하락할 것으로 한국경제연구원은 추정했습니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스페인이 무리한 재정 지출로 신용 등급이 9단계 급락했고 아일랜드 역시 막대한 공적 자금 투입으로 신용의 최상위권에서 투기 등급으로 떨어진 사례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겁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해외 투자 자금 유출을 초래해 국가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일자리나 복지 쪽으로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외국 자금에 대한 비용으로서 나가게 된다는 거고요. 기업들 입장에서도 자금 조달 금리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국내 투자나 고용이나 이런 쪽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급격히 늘어난 국가 채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형 재정 준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60%, 통합 재정 수지 마이너스 3%로 각각 설정하는 방안으로 오는 2025년 회계 연도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재정이 해야 될 역할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건전성도 지금 이렇게 국가 채무가 좀 속도가 빠르게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논의와 이와 같은 준칙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재정 여건은 저성장에 굳어져 세수가 정체되고 늙은 국가로서의 복지 지출은 더욱 늘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꼭 필요할 땐 과감하게 돈을 풀어야 하지만 평소에는 튼튼한 재정을 유지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실효성이 높은 재정 준칙이 요구됩니다. YTN 이광효입니다.